지금 이거 제목이 뭐예요? 다항식의 연산이지. 그럼 다항식을 줘야 되지. 다항식이 뭔데? 몇 차인지 말할 수 있는 식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 그래야 너네 2학년 때 문제 풀어. 몇 차인지 말할 수 있는 식이 다항식이에요. 다항함수는 몇 차인지 말할 수 있는 함수. 됐죠? 그럼 다항식입니다. 근데 얘 다항식이에요? 몇 차인지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얘를 왜 썼지? 아, 이상하지 않아? 몇 차인지 말할 수 없는 식을 왜 다항식 연산해서 계산하냐고 라는 의문이 들었던 분 없구나. 그냥 까라니까 깠고 풀라니까 풀었고 그래서 답이 나왔고 안 나와서 틀렸고. 우린 항상 의심하셔야 돼.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을 거야. 자, 어떤 거냐면 이겁니다. x 얘는 다항식 맞지? 맞아? 근데 얘가 다항식이 아니지. x분의 1. 근데 이 둘이 무슨 관계게? 역수관계. 그래서 역수관계를 줬을 때를 보는 겁니다. 다항식이 있고 그 다항식에 역수를 줬을 때의 상황을 보는 거예요. 좀 독특한 상황이죠. 뭐가 독특해요? 둘이 역수. 그럼 역수면 서로 곱해서 몇 나온다? 1 나온다. 라는 특징을 갖고 있음. 이게 끝이야. 그러니까 얘 다항식 아니야. 근데도 말하는 건 다항식이 역수관계도 한번 볼까? 인 거고 그때 쓰는 게 곱셈 공식이죠. 제곱합니다. 어떻게 되죠?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둘이 곱해서 2배. 내가 아는 곱셈 공식 이 정도.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x 더하기 y, x 더하기 x분의 1이 4라고 됐네. 그럼 여기서 x하고 x분의 1 더한 값을 제곱한 게 몇인지 말할 수 있죠. 충전 중. 몇이에요? x제곱,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둘이 곱해서 2배. 그게 몇이다? 16이다. 됐지? 그럼 우리는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이 몇이라는 걸 안다? 14라는 거 안다. 근데 너 뭐 구하라고 했니? x 빼기 x분의 1. 얘를 구하라고 했다. 됐죠? 그럼 여기서 또 봐야지. 여기서 a 빼기 b의 완전 제곱하면 어떻게 되죠?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둘이 곱해서 2배. 그러면 더한 거의 제곱이랑 뺀 거의 제곱의 차이는 요거밖에 없네.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변형 공식. a 빼기 b의 완전 제곱은 a 더하기 b의 완전 제곱에다 뭐 해주면 되니? 4ab 빼주면 됨. 됐죠? 그러면 x 빼기 x분의 1의 제곱을 말할 수 있지. 뭐로 말하면 돼? 둘이 더한 거를 제곱한 다음 빼기 4ab 둘이 곱한 값이죠. 뿅. 됐지? 근데 얘가 몇이라고 했어요? 4네요. 4의 제곱 16에서 4 뺀 값 몇입니까? 됐지? 됐지? 네. 그럼 제곱이 10이네요. 그럼 얘는 누구였을까? 12의 제곱근을 말하시면 되겠습니다. 맞아요? 누군데요? 제곱근이죠? 짝수야, 홀수야? 짝수죠? 12의 제곱근 양수죠? 양수인데 짝수 제곱근이네요. 몇 개 나와요? 2개요. 됐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2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3 끝. 네, 대수에서 했던 연결 그대로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수에서 배우는 내용이 결코 어색한 내용은 아닙니다. 하던 거야. 근데 그게 공식이야. 이거 인수분해 어떻게 되죠? 불러볼래요? 예스! 하나 더 있죠? 누구야 2분의 1? 잘했습니다. 하은인가요? 네, 잘했네요. 불러보세요. 맞지?
됐죠? 외우세요. 외우세요. 외우셔야 됩니다. 어린이날 공식입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요거 하나만 얘기하고 넘어갈 거예요. 일단 얘가 이렇게 바뀝니다.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줄 때가 있어.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이 3abc랑 같은 값이 된대 라고 할 때가 있음. 됐죠? 얘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 근데 그게 무슨 의미인데? A랑 B랑 C가 똑같아. 그리고 다른 것도 없을까요? 다 0이라고? 그럼 같다는 얘기잖아요. 같은 뜻 아닙니까? 네. 괜찮아, 말해봐. 용기 내보세요. 유희야, 말해봐. 괜찮아. 숨지 마. 도율이도 숨지 마. 네. 아니, 뭐라고 안 그랬어. 쪼지 않아, 쪼지 않아요. 생각해봐야 돼. 또 뭐 있을까? 뭐 있을까? 자, 지금 말했어. 세제곱을 더한 게 3abc 3개 곱해서 3배한 거랑 똑같아. 그 말은 얘가 0이라는 거야. 얘가 0이라는 거야. 얘도 0이라는 거야. 근데 얘를 봤더니 아유 이거랑 요거 둘이 뭐 한 거니? 곱한 거잖아. 둘이 곱해서 0 나온 거야. 그러면 어떤 두 수 혹은 두 식을 곱해서 0이 나왔네? 무슨 의미입니까? 둘 중 하나가 둘 다 0이라는 무슨 말이죠? 자, 논리적으로 말씀하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네가 몰라. 그럼 나중에 아유 야 네가 네 발목을 잘 봐요. 안 돼. 무슨 뜻일까? A가 0 또는 B가 0이다. A가 0이거나 B가 0이다. A, B 중 적어도 하나가 0이다. 괜찮아 이 표현? 그래서 이 표현이 돼야 우리 집합도 하고 명제도 하지.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계속 해봐야 돼. 그래야 어렵지 않아. 문제 푸는 게. 해석이 어렵지 않아. 그럼 딱 보면 너무 뻔한 말이야. 당연하지. 이렇게 된다고. 다시 이 말은 A가 0이거나 B가 0이라는 말일 거야. 그러면 앞에 있는 얘가 0일 수 있지. 무슨 뜻이야? A, B, C 다 더한 게 0이라고. 됐죠? 얘가 0일 수도 있지. 그게 무슨 뜻일까? 그거에 대한 해석이 밑에 있죠. 다시 2분의 1을 붙여서. 맞아요? 됐음? 0 나왔대. 둘이 뺀 거 제곱, 둘이 뺀 거 제곱, 둘이 뺀 거 제곱 더했네. 0 나왔대. 무슨 뜻일까? A 빼기 B가 0이고 B 빼기 C도 0이고 C 빼기 A도 0인 거지? 그 말은 A랑 B가 같은 거죠? B랑 C도 같은 거죠? C랑 A도 같은 거죠? 그게 무슨 말이니? A, B, C가 모두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론. 셋이죠? 셋이 더한 게 0이라는 말이거나 A, B, C 세 수가 모두 같다는 말로 해석이 가능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언제 볼 거냐면 어떤 애가 용돈을 받았대. 그래서 얘 용돈을 A, 제 용돈을 B, 저 친구 용돈을 C라고 한 다음 세제곱해서 더했더니 셋이 곱한 거 3배랑 똑같대. 도대체 얘는 용돈 얼마 받았을까? 참고로 쟤는 500원 받았대. 이렇게 준다고. 그럼 다 500원 받은 거네. 이런 상황인 거야. 그래서 어린이날 공식을 유도하고 거기서 의미를 찾는 문제는 딱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셋이 다 더하면 0이거나 세 개가 모두 같거나. 이런 상황들이 여러분들 활용 문제로 나올 거야. 그래서 어린이날 공식을 외웠다는 얘기는 세제곱을 더한 값이 셋 다 곱한 값의 3배와 같다는 게 이 두 가지 상황을 의미할 수 있겠구나. 셋이 다 더한 게 0이거나 세수가 모두 같거나 둘 중에 하나겠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야기해 봤습니다. 우리는 이 식에서 몫을 몰라. 그럼 뭐라고 해? 모른다고 하세요. 그 모른다고 하는 게 뭔데? 문자 표현, 기호 표현입니다. 그래서 뭐 하트로 넣으시든 네모로 넣으시든 아니면 QX로 넣으시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줄 읽으면서 얘기할게. fx라는 애를 누구로 나누면? x 더하기 2의 제곱으로 나누면 몫이 누군지는 나도 몰라.
나머지는 없어. 그럼 뒤에 더할 게 없네요. 끝. 우리는 예를 보면서 나눗셈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나눗셈으로 나왔으면 이 식을 써야 됩니다. 검산식이죠. 맞아? 두 번째. 누구로 나누면? x 더하기 4로 나누면 나머지 몇이래? 3. 그럼 얘도 써야 될 거 아니야. 몫을 알아요,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 문자로 쓰면 돼. 문자로 쓰면 돼. 네모로 쓰시든 세모로 쓰시든. 그럼 이 fx라는 건 다시 x 더하기 4로 나누었더니 몫이 누구였을까? 나도 몰라. 나머지는 됐네. 됐죠?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합니다. 두 번째 줄 요식을 보면서 말할 거야. 근질근질 하잖아. x에 누구 넣고 싶어요? 왜요? 마이너스 4 넣으면 얘가 몇이 되니까? 0이 되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돼? 누가 나오든 상관없지. 어차피 0을 곱했거든. 그럼 x에 4를 대입하면 f4는 몇이 된다? 마이너스 4를 대입하면 f-4는 뭐가 된다? 3이 된다. 우리가 이 과정을 이렇게 말하죠. 나머지 정리. 나머지 정리가 뭡니까?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찾는 방법. 그걸 정리해 놓은 거야. 그래서 야, 나머지 찾는 법 내가 정리해 놨어. 앞으로 1차식으로 나올 때 나머지 이렇게 찾으면 돼. 어떻게 찾았어요? 나누는 이 1차식을 0 만드는 값. x가 몇일 때? 마이너스 4일 때. 그 마이너스 4를 대입하면 나머지 나옴. 됐죠? 끝? 됐습니다. 그 나머지 정리.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찾는 방법 정리해 놨어요. 앞으로 이렇게 바로바로 갑시다. 그럼 굳이 안 써도 되죠? 됐죠? 필요한 거 썼으니까. 자, 그럼 내가 아는 건 이거야. fx는 이렇게 쓸 수 있고 여기다 마이너스 4 넣으면 3이 나온대. 자, 문제에서 물어본 질문이 뭐였어요? 문제에서 물어본 질문. fx를 x 플러스 2의 제곱 x 플러스 4 얘로 나눴을 때 그럼 몫은? 몰라. 나머지는? 몰라. 됐죠? 그리고 나서 이 얘기해 보겠죠. 이 식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말해야 됩니다. fx를 x 더하기 2의 제곱 x 더하기 4로 나누었을 때 몫이 q 저거 프라임이라고 읽어요. 더블 프라임 두 개 쓰니까 더블이야. 더블 프라임 x 더하기 rx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참고로 이렇게 읽었다는 말은 얘가 몇 차식이죠?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rx라고 했네. 얘는 어떻게 나와야 될까? 3차보다 작은 차수로 나와야 될 거야. 그럼 몇 차? 2차라고 보는 게 일반적이겠죠. 됐을까요? 2차식인까지 알았습니다. 그럼 다시 우린 나머지가 궁금한데 나머지를 내가 일단 몰라. rx라고 그냥 네모라고 할게. 근데 이 자리에 누가 온다고? 2차 온다며. 그럼 구체적으로 2차랑까지 알았잖아. 그럼 구체적으로 쓰세요. 뭐라고 쓰면 될까? ax 제곱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됐죠? 이렇게 씁시다. 괜찮죠? 그럼 여기 a가 누구, b가 누구, c가 누군지 알면 되네. 알 수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 혹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없을 거야. 왜? 네가 아는 건 마이너스 4 넣으면 3 나온 데밖에 없잖아. 그럼 내가 여기 x에다 마이너스 4 넣어봐야지. f 마이너스 4. 여긴 뭐가 돼요? 0 돼서 없어지. 근데 x 여기에 마이너스 4 넣어야 되고 여기도 마이너스 4 넣어야 되잖아. 그럼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문자 3개 다 살아있잖아. 이거밖에 없잖아. 그럼 a가 누군지 b가 누군지 c가 누군지 내가 어떻게 알아? 어떻게 될까? 됐음?
그래서 이렇게까지 정리했을 때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방법을 써볼 겁니다. 라고 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 들어봐. 너네 55라는 수가 있어. 내가 얘를 누구로 나눌까? 도율아, 누구로 나눌까? 아, 그래. 7로 나누자. 그럼 몫이 몇이에요? 7. 그럼 몫은 몇이고? 7이고. 나머지는 몇이니? 오. 됐죠? 6 맞아요? 맞잖아요. 왜? 네. 됐죠? 괜찮아? 건강해? 네. 건강해요? 됐어요, 그러면. 자, 그럼 이때 우리가 얘를 검산식으로 쓸게. 55라는 애는 7로 나누었더니 몫이 7인 거고 나머지가 6인 거야. 괜찮지? 받아들여? 괜찮아요? 뭐 이 정도 훌륭하잖아, 그렇죠? 근데 이번에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 사실 네, 7은 별로 좋은 숫자는 아니었어요. 내 의도랑 많이 벗어났는데 용기 내서 말했잖아. 이게 더 중요한 거야. 계속 말해야 돼요, 여러분. 수학 잘하려면 계속 얘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학은 언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국어 공부 열심히 하시고. 무슨 말인지 좀 잘 알라 좋겠고 좀. 자, 얘를 내가 10으로 나눌게요. 그럼 몫이 몇이에요? 5. 나머지는요? 5예요. 자, 그럼 검산식 씁니다. 5 곱하기 5는요? 10으로 나눴어? 몫이 몇이다? 5. 나머지는 5.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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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분명히 여러분들은 얘를 이렇게 봤습니다. 55를 10으로 나눴더니 몫이 5고 나머지가 5예요. 이렇게 읽었죠? 근데 우리 10 곱하기 5는 막말로 5 곱하기 10이랑 같은 뜻 아니니? 그럼 이렇게 쓰면 해석이 바뀝니까? 왜 안 바뀌죠? 55를 5로 나누면 몫이 10이고 나머지가 5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안 돼요. 왜? 나머지랑 똑같으니까. 그래서 봐. 같은 식입니다. 순서를 바꿨었어요. 10으로 나누면 몫이 5고 나머지 5야. 이건 괜찮아. 나눗셈 표현 맞아. 근데 밑에서처럼 5로 나눴더니 몫이 10이고 나머지가 5예요 말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이건 좀 이상하지. 왜 이상해? 아니 5로 나누는데 어떻게 나머지가 5야. 찌찌뽕. 됐죠? 이런 상황이잖아. 맞아? 그러면 물어본다고. 야, 그럼 이 55를 10이 아니라 5로 나누고 싶어. 몫이 몇인데? 나머지는? 인 거잖아. 근데 어차피 이거 계산하면 55인 거 아니야? 그럼 나는 이 식을 바꿀 거야. 5로 나누면 몫이 누구고 나머지가 누군지로 바꾸고 싶다고. 대신 이 자리엔 누가 와야 돼? 5보다 작은 애가 와야 되지. 이 앞에는 5 곱하기 누구로 써야 되겠지. 이때 네가 쓰는 게 분배 법칙이야. 5 곱하기 10 플러스 5입니다. 얘를 이렇게 뜯어볼 수 있죠. 5 곱하기 10 더하기 5 곱하기 1. 맞아? 그럼 5 곱하기 10, 5 곱하기 1이네요. 5 공통인수 앞으로 묶을 게 누구 남아요? 됐죠? 그럼 굳이 내가 이거를 다 정리해서 55 만든 다음 다시 나눠야지 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예시를 하나 더 들어봅니다. 이번에는 57. 얘를요 또 5로 나눕니다. 미안해요. 10으로 나눕니다. 10으로 나눕니다. 몫이 몇일까요? 5요. 나머지는 7이요. 씁니다. 검산식. 57을요. 10으로 나누면 몫이 5고 나머지는 7입니다. 끝. 됐죠? 그리고 나서 물어볼 거야. 야, 이거 10으로 나누면 몫이 5고 나머지가 7이야. 맞아, 틀려? 맞아요? 여기서 또 장난질합니다. 얘를 5로 나누면 몫이 10이고 나머지가 7인 거야. 맞아, 틀려? 이렇게 말하면 돼, 안 돼? 안 돼.
다른 식 쓴 게 아니잖아. 같은 식이잖아. 하지만 해석은 위에서처럼 10으로 나눴을 때 못과 나머지라고 말해야지 밑에서 보면서 5로 나눈 못과 나머지 하면 안 된다고. 이유는 뭐 때문에? 나머지가 나누는 5보다 크잖아. 됐음? 그럼 여기서 몫은 아무 상관이 없어. 우린 누구만 봐? 나누는 수하고 나머지의 관계를 본다고. 됐음? 그럼 다시 물어볼 거야. 그럼 내가 이 57을 5로 나눈 몫과 나머지가 누군지 궁금해. 정리 다시 해서 다시 5로 나눈다고? 아니. 어차피 등호가 붙었네요. 같은 식이잖아. 맞아? 그럼 우리는 얘를 이런 모습으로만 바꿔주면 돼. 어떤 모습이냐면 5 곱하기 누구에다가 누구를 더하네. 단 이 자리엔 누가 와? 5보다 작은 수. 됐죠? 됐죠? 5보다 작은 애가 오면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마찬가지. 위에서처럼 공통인수 5를 뽑아내야지. 근데 여기는 공통인수로 5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잖아. 7이니까. 맞아? 그럼 뭐 하면 돼? 그냥 네가 만들면 돼. 그럼 만드는 거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5 곱하기 10 더하기 7이라고? 5 더하기 2. 됐음? 여기까지 묶으면 되겠죠. 그럼 5로 묶으면 남은 거 누구? 10 더하기 1, 11이네요. 플러스 2. 됐음? 그래서 나는 이걸 이렇게 얘기해. 얘를 보면서 야 5로 나눈 몫이 10이고 나머지가 7이야. 맞아요? 틀렸어. 왜 틀렸게? 나머지가 7이잖아. 더 나눌 수 있는데 안 나눴잖아. 끝까지 안 나눈 거야. 그럼 뭐 해줘? 끝까지 나눠주면 돼. 누구를? 7을. 누구로? 5로. 그럼 몫이 몇이야? 곱하기 1. 나머지는 2. 됐음? 그래서 5 공통인수 묶어서 쓰면 얘가 몫이고 나머지는 얘입니다. 납득이 돼? 소영아 너 소영이 아닌가요? 맞죠? 너 괜찮아? 안 괜찮아? 어떡해. 이 중요한 순간에 자면 어떡해. 맨 앞에서 지금 내가 네 이름 말했잖아. 엄마가 혹시나 너네 수학 선생님 누군데? 원스타 수학? 영상이 올라왔네? 근데 보고 있는데 영상 시작한 지 한 10분 만에 서영아 너 자면 어떡해? 라는 말 들었을 때 엄마! 이놈의 기집애가 이렇게 될 거라고. 보세요. 그럼 다시 갑니다. 우리 뭐 찾을 거냐면 요 자리에 누가 오는지 찾고 싶어. 근데 네가 아는 정보가 하나 있어. 뭐였냐? x 더하기 2의 제곱으로 나누면 몫이 나오고 나머지가 없어요. 나누어 떨어져요. 맞아? 맞아? 그럼 내가 예를 보면서 해석해 볼게. 잘 들어봐. 잘 들어봐. 이 fx는 말이야. 잘 들어봐. x 더하기 2의 제곱으로 나누면 됐지? 얘가 몫이고 나머지가 얘야. 맞아 틀려? 틀렸죠? 틀렸죠? 틀렸지? 왜? 나머지가 없다는 거 알잖아. 그럼 나머지가 나올 리가 없어. 그 말은 무슨 뜻? 끝까지 안 나눈 거야. 됐어? 그럼 뭐 해줘야 돼? 여기 있는 이 2차식을 누구로? x 더하기 2의 제곱으로 끝까지 나눠줘야 돼. 납득이 돼? 그럼 여기는 이 2차식을 누구로? x 더하기 2의 완전 제곱으로 끝까지 나눠줘야 돼. 얘 몇 차식이야? 몇 차식으로 나눠? 그럼 2차식으로 나눴어. 몫은 몇 차일까? 상수. 나머지는 0인 거 알고 있잖아. 맞아? 그럼 여기 어떻게 써야 돼? 상수가 몫이야. 누구로 나눴을 때? x 더하기 2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없음.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고. 받아들여? 그래서 결론. fx는요. 안 보일 수도 있겠다. x 더하기 2의 제곱에 x 더하기 4에 q 더블 프라임 x. 그 다음 뒤에는 a x 더하기 2의 제곱이라고 써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이너스 4 하는 값. x에다 마이너스 4 넣으면 여기 0 돼서 없어지죠? 마이너스 4 넣으면 여기 뭐로 바뀌어요? 4a로 바뀌겠죠? 맞나요? 그게 몇이다? 3이다. 그럼 4a가 3이다. 그럼 a는 몇이다? 4분의 3이다. 그럼 a 자리에 누구 넣으면? 4분의 3 넣으면 그게 바로 나머지였습니다. 끝. 답 몇 번? 됐어요? 이런 거야. 그래서 다시 요 해석이 되게 중요해. 우리 아까 했던 거. 우리가 수로 나왔을 때는 어렵지 않아. 이거 딱 보면서 야씨 이게 말이 되네? 아니 이걸 보고 5로 나눈 나머지가 7이라고? 아유 멍청이 한다고. 왜? 끝까지 나눠야지. 왜 끝까지 안 나눈대? 아까도 마찬가지. 2차가 나온다고? 안 나온다며. 그럼 뭐야? 끝까지 안 나눴네. 2차로 나오는데 어떻게 나머지가 2차야? 됐음? 끝까지 나누자. 그때 결과를 내가 알고 있네?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 1번 한번 봤습니다. 자, 우측으로 갑니다. 3번 문제를 볼까 합니다. 3번입니다. 자, 이제 앞에서 좀 써드릴게요. 3번입니다. 자, 다항식이 있습니다. 보이죠? x 빼기 5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가 누군지 나와 있습니다. 뭐 알아요?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모른다고 합시다. 우리가 모른다고 하는 이유는 모른다고 해야 등식을 만들어. 같은 식을 만들어. 같은 식이 나와야 누굴 넣어야 같아지는지 찾아볼 수 있어. 됐죠? 그래서 식을 만들 겁니다. 자, 쓸게요. x의 n제곱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를 x-5의 제곱으로 나누었더니 몫이 나도 누군지는 몰라. 나머지는 5의 n제곱에 x 빼기 5를 곱하내래. 됐죠? 여기까지? 됐을까요? 끝. 괜찮아? 자, 이거 보자마자 네가 하고 싶은 게 있을 텐데. 식을 뚫어지게 보시면 둘이 같은 식이잖아. 둘이 같은 거잖아. 그럼 누굴 넣어도 결과가 똑같아야 되잖아. 모양만 다른 거잖아. 미선아 뭐 하고 싶어? 이 식을 딱 본 다음에 그 다음 뭐 하고 싶을 텐데 막 하고 싶을 텐데 막 뭐 하고 싶어요? x에 5를 넣고 싶어요. 이유는요. 0 돼서 없어지거든. 그럼 우변이 뭐가 돼? 0이니까. 그럼 x에다 5를 넣어볼게요. 어떻게 되죠? 5의 n제곱 25 더하기 5a 더하기 b는 x에다 5 넣는 순간 뭐가 됐어요? 0이 돼버렸네요. 허못나 세상에. 됐죠? 하나 더. 문제에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n은 어떤 수라고 했습니까? 자연수래매. 그럼 여기 n이 있는데 이 자리엔 누가 와? 자연수가 오네. 1도 오고 2도 오고 3도 오고 4도 오고 누가 온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연수가 오겠지. 근데 둘이 곱해서 뭐 나왔대? 0 나왔대. 이거 0 나올 수 있겠니? 그럼 누가 0인 거야? 얘가 0이겠지? 해서 나오는 관계식 하나 알아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냐? 5a 플러스 b 더하기 25가 0이었음. 첫 번째 관계식 만듦. 됐죠? 자, 첫 번째 관계식을 만들었습니다. 얘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볼게. 예를 들어서 a가 1이면 b가 몇인지 알아 몰라? 알아. a가 3이면 b가 몇인지 알아 몰라? 알아. a에 0 넣으면 b가 몇인지 말할 수 있죠? 그럼 우린 a, b 모르는 문자가 2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알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식이지. 얘가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들이 문자를 소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식입니다. 소거가 무슨 뜻이에요? 없애는 거예요. 여러분들 TV 리모컨에 소거 있죠? 소리를 없애는 버튼인 겁니다. 그거 누르면 소리 안 나요. 알고 있었어요? 자면 안 돼요. 자, 그럼 어떻게 정리하냐? 따라 하시면 됩니다. b는요.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25와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b는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25랑 같은 거니까 우리 문제에 있는 여기 잠깐만 이거 왜 이래? 여기 됐다.
여기다가 여기 B 대신에 얘를 써도 상관이 없는 거지. 맞아? 그럼 문제에서 준 식을 내가 다시 한번 또 정리해서 써볼게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x의 n제곱, x제곱 더하기 ax 빼기 5a 빼기 25는 x-5의 제곱 곱하기 qx 더하기 5의 n제곱의 x-5인 거야. 됐죠? 됐죠?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얘기할 겁니다. 같은 식이었어. 아까 저희 민선이가 얘기했죠? x에다가 5를 넣어봤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저 b 대신에 저렇게 쓸 수 있는 걸 알아냈죠? 그럼 잘 생각해봐. 잘 생각해봐. 계산하지 말고 그냥 눈으로 보면서 얘기해줘봐. 재혁이 저기 봐봐. 너 여기 2차식 보이지? 2차식 보이지? 여기 x에 5 넣으면 몇 나올 것 같아? 넣어봤어? 아이, 넣어보지 말고 얘기하려니까. 왜 넣어봤어? 다시요. 도율? 25요. x 알았어. 지금 끝까지 들어줘. 여기 x에다 5 넣으면 20 몇 나올 것 같아? 0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생각을 해. 네가 지금 뭐 했는지. 너의 풀이 과정을 생각해. 별거 안 했어. 우리 x에 5 넣고 싶어요 했다고. 그래서 정말 여기에다가 5를 넣어서 썼어. x에 5 넣어서 썼어. 그 다음 곱해서 0이네? 그럼 당연히 얘가 몇이다? 0이다. 근데 얘가 누군데? 5는 값이잖아. 맞아? 그럼 당연히 같은 식이잖아. 5 넣으면 몇 나와? 0 나오겠지. 맞아? 그럼 이때 여러분들이 또 얘기할 수 있는 게 이겁니다. x에 5 넣으면 0 나오는 식이 있네. 선 지울게요. 됐죠? x에 5 넣으면 몇 나와? 0 나오는 식이죠? 맞아요? 자, 우리가 편의상 이 식을 gx라고 하겠습니다. 몇 차식이죠? 다항식이네요. 우리 여기다 5 넣으면 몇 나온다고? 0 나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나머지 정리네요. 맞아? 방금 했던 나머지 정리 얘기를 한 거야. 몇 차식으로 나눴을 때?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넣는 바로 얘기할 수 있다. 왜?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상수니까. 뭐 하면 돼? 0 만드는 x값을 대입하면 돼. 맞아? 누구 대입했어? 5를 대입했어. 그럼 누구로 나눈 거야? x-5로 나눈 거야. 나머지가 몇이라고? 그건 뭐야? 나누어 떨어졌다고. 됐음? 그럼 그 말의 의미는 나는 이 식을 x-5로 나누잖아? 몫이 누군진 모르겠지만 나머지는 없을 거야. 그럼 우리는 뭐야? 이 2차식을 이 1차식과 또 다른 식의 고배 형태로 바꿀 수 있다고. 맞아? 다항식을 고배 형태로 바꿨습니다. 우린 얘를 뭐 했다고 불러? 인수분해했다고 불러. 맞아? 인수분해가 뭔데? 어떤 다항식을 다항식과 상수 혹은 다항식과 다항식의 고배 형태로 바꾸는 걸 인수분해라고 불러. 그때 곱해지는 각각의 다항식이나 상수를 인수라고 불러. 괜찮죠? 중학교 2학년 과정? 그때 들었던 용어들? 그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5 넣었더니 0 나왔네? 그럼 나는 x 빼기 5가 다음 2차식의 인수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0 만드는 값 찾아. 그 과정을 우리가 인수정리라고 함. 됐음? 인수가 누군지 찾는 과정을 정리해 놓을게. 대입해서 0 만드는 값 찾으면 돼. 그럼 걔가 인수야. 됐죠? 됐어요? 됐습니까? 이게 인수정리야. 됐어요? 지연아 왜? 안 돼? 힘들어? 쉬어야 될 것 같아? 너 집안이 아니니?
맞잖아. 왜 그래요? 쉬어야 될 것 같아? 안 쉴 거야? 됐죠?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시 몇 차식이죠? 2차식. 1차식으로 나눴어. 그럼 몫은 몇 차일까? 1차겠죠. 1차랑 1차 곱해야 2차 나오잖아. 맞아? 그럼 잠깐만, 내가 굳이 이렇게 쓸 필요가 있을까? 누군지 명확하게 아는데? 그럼 1차를 쓸게, 여기다가. 누구를 쓰면 될까? 그냥 x 쓰면 되겠죠. 왜? 전개하면 x제곱 나오는 거 맞잖아. 받아들여? 요 뒤에 상수 쓰면 되겠네. 상수 뭐 써야 될까? 플러스 a 플러스 5. 왜? 이 상수 둘이 곱해서 누가 나와야 돼? 여기 상수항이 나와야 되잖아. 됐어? 그래서 곱하면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25 나왔네. 뿅. 됐죠? 그 무심히 가는 친구들은 1차 계수 맞아요 얘기할 거라고. 무조건 맞지. 내가 있는데. 마이너스 5 플러스 a 플러스 5. 그럼 a만 남는 거 맞네. 맞잖아. 풀 수 있게 준 거니까 당연히 풀리지.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이 2차식을 지금부터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야. x-5 그리고 x 더하기 a 더하기 5로 바꿔서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문제가 이렇게 바뀌어 있어야 되겠죠. 됐음? 같은 식이니까. 얘가 다시 오른쪽에 있는 걸 뿅 쓸 겁니다. 됐나요? 됐습니까? 자, 아까 오는 게 누구였죠? 민선이가 넣었나요? 한 번 더 해주세요. 뭐 하고 싶어요? 뭐 하고 싶어요? 오 넣는 건 했잖아요. 그럼 딴 거 해봐야죠. 뭐 하고 싶어요? 뚫어지게 보셔야 됩니다. 왜요? 근거가 뭔데요? 근거가 뭐야? 다 있으니까. 야, 얘들아, 내가 세상을 구해라, 지구를 구해라,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그냥 당연한 거 얘기하는 거야. 당연한 거 얘기하시면 돼. 네. 괜찮아? x-를 다 나눌게, 양변. 똑같이 다 나눌게요. 그러면 이렇게 써지겠구나. x의 n제곱, x 더하기 a 플러스 5는 x-5 qx 더하기 5의 n제곱. 됐죠? 이렇게 써지겠죠? 됐습니까? x에 누구 넣고 싶어요? 또 5요. 됐음? 그럼 5 넣으면 어떻게 됨? 5의 n제곱 곱하기 5 넣죠? a 플러스 10은 5의 n제곱이랑 같은 값임. 됐나요? 됐습니까? 그럼 결론. 얘가 몇인 거니? 1인 거네. 그럼 a가 몇인 거니? 마이너스 9인 거네. 그럼 a가 마이너스 9면 b는 몇인 거니? 20. 됐네요. a, b 값을 구해 봤습니다. 해서 곱한 값을 말할 수 있어요. 끝. 됐어요? 그래서 다시 우리 지금 다항식 나눗셈 얘기를 잠깐 하면서 나머지 정리도 간단히 봤고 인수 정리도 간단히 봤습니다. 이런 식의 문제들인 거예요. 자, 밑에 보시면 쌍둥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나는 요 뒤에 있는 한 문제까지 더 보고 그 다음 여기 있는 세 문제는 여러분들 다음 수업 때 풀어오도록 드릴 겁니다. 괜찮죠? 문제 읽으세요. 몇 차예요? 3차입니다. 다항식이고요. 2차로 나눴더니 나눠 떨어진다고 합니다. 축하드리죠. 그 다음 fx에다 12를 더한 값은 x제곱 더하기 2로 나누어 떨어집니다. 좋겠다. 됐죠?
0 넣으면 4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네. 이때 f의 값을 구해주세요. 1는 갖고 하면 됩니다. 됐죠? 자, 일단은 문제에서 많은 정보를 줬어. 몇 차? 그러니까 여러분들 특히 선행을 많이 하셨던 분들 중에 특징이 뭐냐면 문제를 빨리 풀고 싶어 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앞에 이런 내용을 잘 안 봐. 3차래. 그러니까 우리는 fx를 3차라는 걸 알고 시작하셔야 돼. 자, 여기까지 읽습니다. 여기까지 읽어요. 식 세울 수 있죠? fx를 누구로 나누면 x제곱 x1로 나누면 몫이 나올 겁니다. 나머지는요? 없어요. 나머지는요? 없어요. 그럼 여기서 문제. 이 몫은 몇 차일까요? 1차. 네. 구체적으로 씁시다. ax 더하기 b. 뿅. 됐죠? a는 절대 0이 아니겠지. 3차니까. 그 다음 또 두 번째 줄 봅니다. fx 더하기 12라는 애를 누구로 나눠요? x제곱 더하기 2로 나눠요. 그럼 몫은 몇 차? 1차. 나머지는요? 없어요. 됐지? 그럼 이거 1차 뭐라고 써야 돼? 구체적으로 쓸 수 있잖아. 왜 AX야? 위에 있는 애랑 저 3차 상식이 x 세제곱의 개수가 a라고 치면은 3 됐죠. 왜? 어차피 전개하면 3차 합의 개수가 지금 A인 상황이지. 내가 만들었으니까. 모르니까.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2차하고 요 1차 합의 개수를 전개하면 1차를 곱해주면 최고차 개수 몇 나왔어야 돼? A 나와야 되잖아. 맞아? 그러니까 여긴 똑같을 거야. AX까지는 똑같을 거야. 근데 상수는 내가 몰라. 아니 몰라. 됐죠? 끝. 썼습니다. 그러면 이때 두 번째 이식을 이렇게 바꿀게. fx는 x제곱 더하기 2에다가 ax 더하기 c를 곱하고 12를 빼면 돼. 같은 식 맞죠? 그럼 위에도 fx 있고 밑에도 fx가 있네요. 둘이 같은 식입니다. 맞아요? 그럼 당연히 같다고 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얘랑 얘가 얘가 같은 겁니다. 뿅뿅. 됐죠? 끝. 뭐 하고 싶어요, 이제? 뭐 하고 싶어요? 예? 뭐 하고 싶어요? 아니야, 너무 급했어. 침착해. 왜? 우리 영능값 4인 거 알잖아. 그럼 여기다 0 넣어보면 F0은 몇이라고? 4. 0 넣으면 여기는 1. 0 넣으면 여기는 B. 1 곱하기 B는 4. B가 몇인 거야? 4인 거야. 그래서 나 알잖아. B가 4라는 거. 왜 아는데 안 쓰고 있대? 라고 바꾸자고. 됐죠? 다시. 여기도 fx가 있네. x에다 0을 넣어보면 이거 0 넣으면 뭐가 돼요? 4 더하기 12 하면 16. 0 넣으면 2. 0 넣으면 c. 맞아요? 2c가 16. c는 몇인 거야? 8. 알잖아. 아는데 왜 안 쓰고 있어? 8인 것도 알잖아. 됐죠? 그럼 왼쪽 좌변 전개한식과 우변 전개한식이 같아야 되겠죠? 같은 식이니까요. 둘 다 3차 맞네요. 그럼 차분히 전개해보는 과정을 거쳐 볼 겁니다. 자, 여기서 문제. 연우? 혹시 이거 전개하라고 하면 너 어떻게 하니? 한 땀 한 땀 다 하니? 그렇게 하니 혹시? 너만의 어떤 노하우 없니? 딱히 없어요. 유이는요? 그냥 해요? 시우? 너도 그냥 해? 하연이 그냥 하니? 하은이도 그냥 하고? 태주 그냥 해요?
승현이도 그냥 하니? 혹시 뭐 나만의 노하우 같은 거 없어요? 알려드릴게요. 나의 노하우. 어차피 전개하면 몇 차야? 3차지. 우리 옛날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누운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차피 전개하면 3차 나올 거야. x 최고차 3차. 그러면 누울 자리 만들어줘. 어쨌든 전개하면 3차 나와. 그 다음 몇 차 나오겠어? 2차. 2차. 그 다음 1차. 그 다음 상수 나오겠지. 누울 자리 만들어주라고. 그 다음 전개할 거야. 자, 3차 나올 겁니다. 여기 제곱이랑 누구 곱하면 3차 나와? 얘밖에 없죠? 개수 누굽니까? A. 그 다음 다시 갑니다. 여기 제곱이랑 누구 곱하면 2차 나올까? 개수 몇입니까? 4. 여기 X하고 누구 곱하면 2차 나옵니까? 개수 몇입니까? 또 2차 나오는 경우 있어요? 그럼 두 개 더한 값 쓰면 되겠죠? 몇인데요? A 더하기 4. 다음 1차 합해계수 볼 겁니다. X제곱이랑 곱해서 1차 나와요? 그럼 여기 X랑 곱해서 1차 나오는 경우 있어요? 4. 그럼 여기 상수랑 곱해서 1차 나오는 경우 있어요? 그럼 여기 뭔데? A 플러스 4. 그럼 상수 나오는 경우는 누군데? 둘밖에 없잖아. 4. 됐죠? 이거. 끝. 이거를 왜 이렇게 얘기해 주냐면 한 땀 한 땀 다 해서 하는 친구들이 있어. 그거 나쁜 거 아니야. 괜찮아. 좋아.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다가 꼭 부호가 틀려. 꼭 하나를 빼먹어. 그러니까 목표를 잡고서 정해. 3차 개수만 찾아야지. 그것만 봐. 2차 개수 찾아야지. 그것만 봐. 다 봤어? 그럼 끝난 거지. 뭐 없지. 1차 보고 상수 봐. 그러면 돼. 그럼 우측도 마찬가지겠죠. 3차 개수 몇입니까? A밖에 없네요. 자, 2차 개수 찾아볼게. 누군데? 이렇게 둘밖에 없잖아. 8x제곱 맞아? 더 쓸 필요도 없죠. A 몇입니까? 4입니다. 아, 같으니까 2차 계수 똑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받아들여요? 그래서 A 값이 4라는 걸 알았네요. 그럼 fx식을 쓸 수 있겠죠? 어딨지? 됐죠? 그럼 fx식 쓸 수 있겠죠? fx는 얘입니다. 근데 A 자리에 누구 넣으면 돼요? 4 넣어서 말하면 돼요. 그럼 여기 딱 지우고 4 넣어야지. 뿅. 누구 넣을까 말하면 답입니까? 네, 1 넣어주세요. 답입니다. 83, 24. 답이네요. 끝. 됐어요? 그래서 자, 다항식을 전개할 때 내가 갖고 있는 방법은 요겁니다. 누울 자리 보고 다리 뻗으세요. 그렇게 하시는 게 훨씬 더 빠를 수 있음. 됐죠? 그래서 혹시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한 땀 한 땀 해도 돼. 그래서 요런 얘기까지 해드립니다. 자, 밑에 보시면 문제 짝수번 문제들 있죠? 2, 4, 6번. 세 문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풀어보시면 돼요. 일단은 등식이야. 등식이 무슨 뜻? 등호가 있는 식이 등식. 그럼 등호가 있지 않은 식, 부등식. 안이 붙였으면 돼요. 그래서 크다 작다로 표현돼. 그래서 다시요. 등식이라는 건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거 방정식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말하는 항등식이 있습니다. 방정식과 항등식은 전혀 쓰임이 달라. 방정식은 뭐냐면 등식을 만족시키는 미지수 값을 찾는 게 방정식이야. 그리고 우리는 그 방정식의 근을 방정식의 등호를 만족시키는 문자의 값을 방정식의 근이라고 불러. 방정식의 해라고 불러요. 그래서 방정식을 풀어라 이러면 등식을 만족시키는 적당한 문자값을 찾아라 라고 생각하시면 됨. 항등식은요 항상 같은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봤던 게 다 항등식이야. 예를 들면 곱셈 공식이죠. x 더하기 3의 제곱이 있어. 전개하면 어떻게 되죠? x제곱 6x 플러스 9 됐죠? 이 둘이 뭐야? 같은 식이잖아. 그래서 등식 쓰잖아. 됐어요? 그럼 뭐야? 모양만 좀 다르게 바꾼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검산식으로도 표현을 하는 거죠. 나눗셈에서. 그래서 밑에 있는 이야기 차분하게 보시고 미정계수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정입니다. 계수가 정해지지 않았어. 이때 이 계수를 찾는 방법이 두 가지. 계수 비교법.
비교하시면 돼요. 누구를요? 개수를요. 수치 대입법. 수치를 대입하시면 됩니다. 1넣어봐, 2넣어봐, 3넣어봐 같겠지?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이야기 간단하게 해드렸고요. 나머지 정리입니다. 아까 정리해드렸던 거죠.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찾는 방법. 빠르게 정리해놨습니다. 익혀주세요. 인수 정리입니다. 1차식인 인수를 찾는 방법. 0 만드는 값 찾으시면 돼요. 역시 마찬가지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왜 인수라고 합니까? 고배 형태로 바꿀 수 있으니까. 인수분해를 했으니까. 그 인수를 찾는 거야. 그리고 뭐 조립제법은 쓱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이거는 딱히 얘기 안 할게요. 혹시 조립제법 이거 처음 보시는 분 있어요? 이거 괜찮아요? 그냥 숫자 잘 맞추면 되잖아. 그렇지? 네, 숫자 잘 맞춰주시고 이거에 대한 주의사항은 다음 수업 얘기할 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문제 좀 풀어오세요. 32까지. 괜찮아요? 32까지 문제 좀 풀어오시기 바랍니다. 자,